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 순수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가평까지 오면서 대략 한 40km 정도 내외 주행을 먼저 해봤는데요. 그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더불어서 80 전동화 모델의 특징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네시스 G80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G80 차체를 이용을 해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얹은 그런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G80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앞서서 이 G80 전동화 모델이 전시된 현장에 찾아가서 G80 모델을 직접 한번 보여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자세한 디자인에 대한 리뷰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판이 파란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타보면 기존의 G80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G80 전동화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G80 뼈대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내 공간에서 그리고 적재 공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렁크에 약간 그 LPG 본배가 들어간 것처럼 볼록 솟아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닛 안쪽에 프렁크를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 프렁크는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차체 바닥이 약간 볼록 솟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차량을 처음 탑승하자마자 약간 G80보다 차체가 높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1열에서는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2열에 앉았을 때는 다소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제 신장이 179cm입니다.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헤드룸이 다소 불편하더라고요. 엉덩이를 2열 시트 끝까지 다 밀어넣고 딱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는 시트 포지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이라면 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바닥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오다 보고 그리고 전기 모터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AWD 그러니까 4륜구동 시스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거 없이 무조건 AWD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운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2열에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를 각각 앞 뒤로 하나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그다지 높지 않고 발 공간에서는 다소 여유를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룸은 다소 부족하지만 발 공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해놨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이 앞 뒤에 전기 모터의 출력이 160kW로 동일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AWD 시스템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앞에 전기 모터보다 뒤에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뒤에 전기 모터의 출력이 동일합니다. 160kW로. 그렇기 때문에 합산 총 출력이 370마력 정도가 되고요. 370마력이 약간 넘는데 370마력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토크가 무려 71.4kg 포스미터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속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가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직접 이 제네시스 G80 모델을 측정한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4.9초만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덩치가 큰 대형 세단이 제로백에 4.9초라니 와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죠.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이나 스팅어 3.3 터보 정도 그 정도 모델밖에 제가
딱 기억나는 모델이 없는데,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가속력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은 가속을 진행했을 때 고속력에서 다소 힘이 빠진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 차량을 한번 가속을 진행해 봤을 때 고속 영역에서 제가속도 문제가 없었고,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차가 반응을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를 활용해서 운전자의 입맛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운전석에 있는 이 사이드 볼서가 운전자의 이 허리 양쪽을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코너를 이렇게 세게 돌거나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몸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뒀고, 에코보드나 노멀 모드에서도 시속 120km를 넘어가게 되면 사이드 볼스터가 자동으로 조여지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통틀어서 가장 용량이 큰 87.6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량만 두고 보면은 최근에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보다도 대략 한 15kWh 용량이 더 큰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형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큰 배터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경쟁 상대라고 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모델이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모델 S,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그런 차량들의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 G80 전동화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 전비가 킬로와트시당 4.3km 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조금만 더 올렸더라면 이 정도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한번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전기차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라고 이렇게 설문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가장 길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냐? 1회 완전 충전을 했을 시 산업부 기준으로 427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주행거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이 막 500km를 넘게 가고 700km, 600km 막 이상씩 가는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눈에 띄게 긴 거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G80 전동화 모델이 디자인도 동일하고 뭐 크게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동화 모델만을 위해서 들어간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실내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는 건 이 동일하게 보이는 이 나파 가죽 시트도 천연 염료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있는 우드 장식들이 리얼 우드를 만들었을 때 가구를 만들거나 뭔가 만들었을 때 짜투리가 남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모아서 포지드 리얼 우드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이 친환경 모델로서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 외에는 사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은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초급속 충전기죠, ePIT에 가서 충전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차량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이 제네시스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 남았을 때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ePIT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이 차량을 충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4.5인치 이 내비게이션 안에 EV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EV 모드에 들어가면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바로 V2L입니다. V2L 기능은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터리에다가 인버터를 달아서 외부에서 전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장치가 바로 V2L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V2L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3.6kW까지 외부 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외 활동을 했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HDA2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뭐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속도를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G80과 동일하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정착된 차량들은 타보면은 느낌으로는 뭔가 그냥 노멀 서스펜션, 그러니까 전기장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서스펜션보다는 뭔가 승차감이나 뭐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이 변화의 폭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뭐 다이나믹하게 와 이거는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열일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G80 전동화 모델을 타보면 기존 G80과 승차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편이 좀 더 안락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 좀 더 내연기관보다 부각돼서 들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개발을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뭔가 신경을 거슬릴 만한 그런 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 운전자나 실내 탑승에 있는 이 탑승객들에게 최대한 억제된 소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가격은 8,281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지만 아예 받지 못하는 9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차량을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 한 7천만 원대 초중반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기존 G80 내연기관 모델의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가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딱 그런 가격 포지셔닝이고요. 다만 이 차량의 경우 제가 하나 발견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순수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했을 때 회생제동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주행거리를 좀 더 아끼면서 그리고 먼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G80 전동화 모델에도 이 패들 시프트를 활용을 해서 회생제동의 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과거 현대기아차를 보면은 최근도 그렇지만 오토홀드 버튼을 눌렀다가 시동을 껐다가 키면 오토홀드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받아왔던 사양인데, 이 왼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의 양을 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를 끝까지 당기게 되면 아이페달 기능이라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을 하고 후진을 넣었다가 빼게 되면 아이페달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페달을 수동으로 해제하게끔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평가가 좋았던 G80을 베이스로 한 모델인 만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고요. 뭐 구석구석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크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과도기적인 모델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다지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라는 총평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승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